정치권의 윤석열 바람이 거셉니다. 평가는 좀 엇갈리는데요. 한쪽에서는 태풍의 눈이다. 또 다른 쪽에서는 거품이다. 의견이 분분한 상태죠. 검찰총장 윤석열이 아닌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대선을 1년 앞두고 차기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치권에선 설왕설래가 한창입니다. 태풍의 눈이다. 찻잔 속의 태풍이다.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연일 태풍의 눈을 당내로 끌어들이려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르다. 예. 네, 사람이 바르다. 예. 그리고 국가를 경영할 만한 그런 원칙과 소신이 있는 사람으로 저희 비대위원장님은 평가하고 계십니다. 윤 전 총장을 국민 후보라고 지칭하기도 했는데요. 내심 국민 후보가 국민의 후보가 되길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그리고 국민만 생각하라라는 말을 남기면서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자신의 말대로 국민만 생각한다면 언제 어디서라는 정치적 시기와 진영이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다른 전망도 나옵니다. 윤석열이란 태풍이 국민의힘을 그대로 휩쓸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결코 환영할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재앙적 상황이 오고 있다. 실제로 대선 국면에 가서 국민의힘 경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전체 지지율에 5% 넘는 후보가 없는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 경선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탄핵 이후에 계속 재정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번 대선을 계기로 그 재정비가 완료된다. 그 과정에서 당이 한번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당에 큰 후보가 없으면 윤석열 쪽으로 흡수되는 이런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이 윤 전 총장을 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태풍의 눈에 휩쓸려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도 국민의 입장에선 큰 고비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가 된다면 제1야당으로서 체면이 서지 않겠죠. 더욱이 안 대표가 주창해온 제3지대론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 계획의 중심엔 윤 전 총장도 포함이 되겠죠. 윤 총장님 같은 분이 이런 혁신 플랫폼에 오시면 야권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문제라고 인식하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의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단일화 뒤 기호를 2번으로 할 거냐 4번으로 할 거냐를 놓고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서울시장 선거만 염두에 둔 단순한 기싸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때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배은망덕, 파렴치한 거친 비판을 쏟아냈었죠. 이젠 검증의 영역으로 넘어간 듯한데요. 검찰총장 윤석열과 정치인 윤석열은 분명 다르다며 거품이 곧 빠질 거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과 정치인 반기문이 달랐듯이 말입니다. 어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수사하는 검사의 역할과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고 경제를 살려내는 그러한 리더십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고건, 반기문 총장님 여러 가지 분들이 정치에 들어오는데 그걸 잘 모르다가 상당히 뜨거워라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신기루 현상이죠.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떤지,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가계부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치인 윤석열의 입장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촛불 검증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2명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그는 어느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통령을 꿈꾸는 반문재인 야권 정치인이 되었다. 촛불 시민이 검증하는 수밖에 없다. 곧 빠질 거품, 찻잔 속의 태풍이라면서 윤 전 총장을 너무 휘젓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거품이 빠지는데도 시간은 필요하죠. 더욱이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는 윤 전 총장의 역설. 이미 이른바 추윤 갈등 때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말입니다.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 덕일까요? 오늘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을 아예 야권 후보로 점을 찍어 대선 양자 대결을 붙인 겁니다. 윤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맞대결.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모두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이었습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 1위죠. 이재명 경기지사도 윤 전 총장을 향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차분하게 말입니다.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바람 같은 것이어서 언제 또 갈지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일반적인 예측으로 보면 당연히 정치를 하실 것이고요. 다만 구태 정치 하지 마시고 잘하기 경쟁 같은 좀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해주시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국가에도 또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이낙연 대표도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만 내놨습니다. 우선은 그런 말씀을 드릴 만큼 그분을 잘 모릅니다. 검찰총장 임명장 받고 바로 그 다음날 총리실에 인사하러 오셨던 것, 그것이 제가 그분을 접촉한 전부입니다. 그 정도의 접촉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건 오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에게 쏠리는 이 관심, 그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분이 있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입니다. 황 전 대표는 최근 결기 어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었죠. 이육사 선생 같은 초인은 아닐지라도 작은 힘이지만 보태야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초인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황 전 대표의 작은 힘, 국민의힘에선 별다른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더욱이 어제는 이런 책까지 출간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쓴 회계록인데요. 제목이 총선 참패와 생각나는 사람들입니다. 김 전 의장, 생각나는 사람 첫 손에 황 전 대표를 꼽았습니다. 한마디로 무기력한 중앙당에 속절없이 무너졌다는 건데요. 지난 총선 당시 황 전 대표가 종로에 발이 묶여 제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구림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구암동입니다. 구암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군데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황 전 대표에게 별의 순간은 이미 지나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태풍에는 찻잔 속의 태풍, 김영호, 총선 패인 황교안 지목.